타이완에서 25년 만에 강진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완처럼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진 않지만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50%나 증가하는 등 더 잦아진 지진이 걱정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타이완은 전 세계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지난 1월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라시아판 내부에 있는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강진이, 이듬해 포항에서는 규모 5.4의 대형 지진이 공포를 더했습니다. 지난 2016년 경주 지진 직후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지진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진 발생 횟수가 이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특히 동해 해역에서 이례적으로 연속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06차례. 예년 평균보다 무려 5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규모 4.0의 지진이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도 16차례에 이릅니다.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해진 함경북도 길주에서의 지진이 7차례로 가장 많았지만 전남 여수와 신안, 제주와 경주 등 발생 지역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층들은 이렇게 판과 판의 경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단층들이 여러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규모 한 6.7 정도 되는 지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단층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구슬 권유해 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속인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귀신에 쓰여 몸이 아픈 것이다. 퇴마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고 얘기했고요. 약 7개월 동안 국값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는데요. 무속인으로서 실제 경력과 활동이 있다면서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속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믿은 사람의 잘못도 있다, 본갈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무당도 귀신에 쓰였단 말을 믿은 사람도 놀랍지만 무죄 판결이 더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 도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데요. 어른도 아이도 조심조심 차들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손에 벽돌을 든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자 차들이 멈춰서죠. 앞선 사람들과 달리 여유롭게 길을 건넙니다. 그래도 벽돌을 들고 건너는 게 좀 위협적이지 않나 싶은데 알고 보니 이 벽돌 한 시민단체가 길가에 가져다 놓은 거고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입니다. 벽돌을 위아래로 흔들고 운전자와 눈을 맞추면서 길을 건너고 다 건너면 맞은편 바구니에 벽돌을 넣으면 끝. 캠페인은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기발하고 재치 있는 발상이라며 공포가 가져다준 도로 위의 평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콰도르 경찰과 군대가 장갑차를 앞세워 수도 키토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합니다. 대사관에 숨은 후르에 글라스 전 부통령 체포 작전을 강행한 겁니다. 멕시코 대사관 측 인사가 막아서 보지만 오히려 경찰에 밀려 넘어지고 맙니다. Esto no es posible. No puede ser. Es una locura.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부통령을 지낸 글라스는 횡령 혐의로 체포될 처지가 되자 지난해 말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했습니다. 에콰도르는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멕시코는 글라스가 정치적 박해를 받아왔고 망명을 신청했다며 거부했습니다. 양국 간 외교 갈등 속에 결국 에콰도르가
치외법권 지대인 대사관에 물리력을 투입하는 이례적인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Para el Ecuador, ningún delincuente puede ser considerado un perseguido político cuando ha sido condenado. 멕시코는 주권이 침해당했다며 에콰도르와의 국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México recurrirá a la Corte Internacional de Justicia para denunciar la responsabilidad de Ecuador por violaciones al derecho internacional. 이어 니카라과도 에콰도르와 단교를 선언했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이웃 나라들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온두라스는 30여 개국이 참여하는 중남미 카리브 국가공동체 긴급회의를 요청하는 등 후폭풍이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한 뒤 귀화를 하고 10년 넘게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살아왔던 한 알바니아 출생의 남성이 국적을 박탈당하고 본국으로 강제 송환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알바니아에서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27년이나 남의 이름으로 살아왔던 탈옥수였는데요. 윤상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알바니아 현지 방송의 뉴스 속보. 현지 당국이 쫓고 있던 강도살인 전력의 탈옥수 에르빈 샤히니가 해외에서 붙잡혀 곧 송환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현지 매체들도 그가 탈옥했을 당시 수배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하며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7년이나 도피 생활을 해온 그가 붙잡힌 곳이 다름 아닌 우리나라였습니다. 지난 1995년 에르빈 샤히니는 알바니아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다른 시민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21살 나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알바니아에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전 수준의 폭동이 일어났고 그는 이 틈을 타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 명의의 여권을 구한 그는 미국으로 향했다 캐나다로 도피를 이어갔고 탈옥 14년 만인 2011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듬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고 2015년 급기야 혼인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고 아예 정착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남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영화 같은 도주극은 국제적인 공조 수사 끝에 27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알바니아와 우리나라, 또 그가 거쳐간 여러 나라들이 정보를 공유한 끝에 그의 가짜 신원과 소재를 파악한 겁니다. 23살 때 탈옥한 그는 이제 쉰이 됐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원주에서 그를 체포한 우리 당국은 신속히 그의 국적을 박탈하고 결국 본국인 알바니아로 송환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